네. 이번 273회 문학의 숲은 이 음악소설집이다 보니까 5작가의 5작품을 5명의 문수 친구들이 하나씩 나누니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단편 소설집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다 발제 분량도 다르고 이렇게 해도 재밌잖아요. 각자의 개성이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단편은, 그리고 단편이 뭐 엄청 많으면 다 못해도 몇 가지만 하더라도 이런 형식을 해보십시다. 저는 그래서 이 음악 소설집에서 3번째 작품 윤선희 작가의 자장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선희 작가는 73년생, 우리 동생이랑 나이가 동갑이네요. 저랑 몇 살 차이는 안 나고, 여기 책에 작가가 여기 보면은 이 책은 책을 어쨌거나 음악에 대한 그런 이제 엔솔로지, 그러니까 음악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다 보니까 아마 출판사에서 작가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이 실려 있어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작가도 음악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줘. 뒤에서 제가 생각하는 소설은 단순합니다. 저는 이야기란 인물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문수에서도 많은 소설들을 읽어왔지만 인물들은 그냥 허구의 인물들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도 자기가 어떤 작품 속의 인물들을 하면은 이 인물들이 소설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소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는 노력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노력보다는 어떤 일을 겪고 난 뒤에 그것을 견디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참 와 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러는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겪는 불행은 아니지만 사회적 참사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옛날부터도 있어 왔지만 하루가 다르게 이제 굉장히 많아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은 또는 사고나 이런 것들은 되게 하루아침에 그냥 난데없이 겪게 되는 건데, 눈차 우리 나중에 저희 차 사거든요, 이거는. 근데 제가 가끔 교회 갈 때 이게 어디지? 성산대교 그 길, 요번에 크게 싱크홀이 있어가지고 노부부가 이제 거의 되게 심각하게 이제 한 분은 이제 의식을 못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그걸 보면서 뉴스 보면서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이었는데 길에 갈 때 앞으로 그 길 못 가겠어요. 거기가 이제 갑자기 땅이 꺼져가지고 이렇게 중상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사는 공간들에 대해서 그런 사고나, 근데 우리가 뭐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작가는 그런 이제 그게 개인적 사건일 수도 있고 사회적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견디는 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로 쓰고자 하는 것이 이 작가의 어떤 글쓰기가 아닌가 싶고요.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셨고 청주대 철학과와 이제 서울예대 문창과였는데, 저는 윤선희 작가 작품을 우리 지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읽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예대 문창과고 지우가 이제 서울예대 문창과를 다녔기 때문에 지우가 자기 교수들 중에 한 분이어서, 그는 시 전공이고 이제 소설 전공이니까 이제 소설 수업도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윤선희 작가를 알았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책이 있길래 집에 있길래 읽게 되었는데, 그래서 책 중에서 제가 읽은 거는 여기 지금 주요 작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011년에 출간됐던 웃는 동안을 그때 집에 있어서 읽었었어요. 그때 느낀 점이랑 지금 이 자장가랑 관통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조스바가 먹으면 입술이 빨개지잖아요. 응? 파랗게 보라색이 되죠. 그래서 이게
소설을 그것도 이제 요즘 동안에 수록된 단편이 처음에 쓸 때 그 조스바 먹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데서 착안을 해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읽다 보니까 이 얘기가 되게 박진감 있게 막 대화가 전개되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애들이 나오는 대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스바 먹다가 죽은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되게 슬픈데 그 상황이 어쨌거나 그래서 되게 그거 보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불의의 사고로 그래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를테면 뭐 성수대교나 아니면 어디 뭐 수학여행 갔다가 단체로 사고가 있는 경우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쓰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음악소설집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윤성희 작가가 왜 참여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출판사 사장님이 자기 소설이 어느 와이라는 소설 주인공이 훔친 킥보드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울컥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인공이 노래를 좀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데 그런 거를 착안해서 써보자 해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하죠. 저는 처음에 이게 음악소설집인데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겼네 스크루바 그게 여기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뒤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오마이걸 불꽃놀이가 여기 공명이 딱 다른 작품들은 공명이 딱 나오는데 자장가에서는 공명이 딱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꽃놀이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놀러 가서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불꽃놀이라는 오마이걸이라는 저를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여성 그룹이더라고요. 걸그룹인 것 같아요. 아셔요? 오마이걸? 오마이걸 모르세요? 근데 윤성이는 오마이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마이걸의 불꽃놀이의 가사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보영쌤하고 이사벨쌤이 발제도 해주셨는데 이 작품에서 엄마의 관계된 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게 이제 세 개인데요. 자장가에서도 엄마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건 뭐죠? 마지막 것도 엄마가 되게 아프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그것도 그렇고 아까 이사벨 쌤이 한 그것도 수면 이유도 피아노와 엄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린 아들한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기서는 엄마와 딸이에요. 엄마와 딸인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읽으면서 처음에는 고2 여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고2 같지 않고 좀 어린 나이라는 느낌을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아이 친구들이나 이런 되게 순진무구하달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어린 학생인가 했는데 고2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2 여학생인 내가 이제 엄마랑 둘이서 살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특이하게 교장 선생님이 정한 짝짝이 양말을 신는 날이 있는데 교장 선생은 자기네 학교 학생이 학업 성적 때문에 이렇게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후에 옛날에 자기가 이제 재수할 때 자기 친구도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이제 입시 압박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받아서 그것을 좀 이겨내기 위한 그런 걸로 짝짝이 양말을 신는 날을 교장 선생님이 정해서 그날에 이제 애들은 그거를 신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날은 짝짝이 양말을 신는 날이었는데 내가 학교 갔다가 돌아왔다가 스크루바 광고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였나요? 스크루바 그러잖아요. 근데 마치 정말로 좀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뒤에 따라오고 있었는데 아저씨랑 눈이 마주치니까 아저씨가 날 따라온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애가 뛰니까 피하려고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가 바뀌다가 사고를 나면서 죽게 됩니다. 이런 게 되게 슬픈 줄거리인데요. 저는 어쨌건 아까 이제 조스바 먹다가 죽은 아이들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행동이나 대화는 좀 더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거나 고2 학생을 여학생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걸 보면서 아무래도 세월호를 연상할 수밖에 없고요. 세월호 아이들이 고2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세월호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단편소설 제목이 그 어쩌면이었어요. 그 어쩌면에서도 그렇게 죽은 아이들도 많이 다루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죽음이 너무나 많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작가들은 특히 윤성이는 그런 사회적 죽음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학교에서 막 있는데 어느 학교 강당이 무너져서 애들이 죽었대더라, 어쩌대더라, 뭐 체육 수업이었대더라, 어쩌대더라 이런 식의 얘기 나누는데 그거 역시도 우리가 누구나 일상적으로 가질 수 없는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인물들이 조금 계속 보면서 아까도 주인공이 고의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너무 좀 순수하다, 좀 이렇게 맑다, 다 같이. 근데 그것은 비단 아이들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뭐 밖에서 뭐 체육 선생님이 뭐 눈사람 만들어라 막 이런다든가 뭐 눈싸움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뭐 약간 동화적이다 이런 느낌까지도 가졌고요. 또 엄마도 그렇고 또 이제 분식을 만드는 이제 꽈배기 분식점 이모랄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참 따뜻하구나.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짝짝이 양말이 나를 하게 된 것도 자살하는 입시 경쟁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랄지 또 이렇게 일상적으로 교통사고 커다란 트럭에 치이는 이 학생이랄지 여학생이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시로 정말로 많은 폭력이라든지 어떤 이제 유형무형의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는 되게 폭력적인데 사람들은 되게 따뜻하고 연약하면서 그래도 서로를 좀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참 저는 딸이 없지만 참 이렇게 딸과 엄마의 그 교감, 정서라는 건 또 어떤 것일까라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딸 가진 분들이 보자. 몇 쯤 있구나. 유 부장님도 있네요. 좋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뚝뚝한 딸이라고 맨날 하는 우리 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어찌됐건 딸이 엄마를 자기가 죽고 나서 이런 설정인 거죠. 귀신이 되는데 이제 엄마를 지켜주고 엄마가 잠을 잘 못 들면 내가 엄마가 잠이 잘 들게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엄마 곁을 좀 배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이사벨처럼 좀 마음에 와닿던 문장들을 몇 개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뭐 다들 읽어보셨을 테지만 이런 것들 이를테면 엄마가 그 아이들을 보며 예쁘다 하고 말했다. 뭐가 예쁘다는 건지 나는 엄마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 엄마가 학교를 찾아가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막 애들 보면 우리가 예쁘다 하게 되잖아요. 우리 경화쌤 맨날 막 청년들만 봐도 왜냐하면 자녀가 이제 또 청년이니까 좀 보면 예쁘다 맨날 그런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엄마들은 다 애들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죽고 나서 엄마가 잘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잘 못 자랐으면 좋겠는데 라고 좀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어렸을 때 나는 이거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김남일 반장님 보이세요? 어렸을 때 이거를? 어렸을 때 나는 눈물샘이 자주 막혔다. 슬픈 일이 생기면 그때 내 사지를 보았다. 눈이 붓고 눈곱이 낀 아기, 울고 싶은데 눈물이 흐르지 않는 아기. 나는 계단에 앉아서 눈을 맞았다. 내 몸을 그대로 통과하는 눈물. 눈이 펑펑 내렸다. 쌓인 눈을 보자 내가 죽은 게 어디일지랑 느껴졌다. 네, 어쨌거나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랑 살면서 좀 나를 이제 자기 스스로 슬픔도 살필 줄도 알고 좀 이렇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좀 애틋한 마음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엄마와 딸 여기 때 여기 이런 문장도 좋았어요. 나는 엄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중에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되어줄게. 그러면 엄마는 또 엄마의 엄마가 되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그래도 싱글 마음으로서 혼자 그러니까 이제 적인 거잖아요. 돌싱인 거잖아요. 돌싱 마음으로서 혼자 키워준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까지 나는 매일 밤 내 무릎을 베고 잠든 엄마에게 자장가를 배워줄 것이다. 내가 아주 어릴 적 엄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자장가라는 주제, 그 제목이 이제 관통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가 되게 크고 무섭고, 저도 애기 꼬맹일 때는 엄마가 제가 말을 안 들으면은 이렇게 제주도 말로 와싹 때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더니 이렇게 그때 이상하게 이렇게 머리빗으로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엄마가 오히려 아이가 되고 이제 노년이 되니까 내가 돌봐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오히려 잘 점점 더 그러겠죠. 이제 좀 더 노쇠하면 오히려 정말 어머니의 뒤를 처리해 드려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는 게 또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